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22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경찰에서 이 문제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이 문제 때문에 법무차관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법무부 하면 영어로 말하면 Ministry of Justice죠. 그대로 직역하면 정의부, 정의로운 부처다라는 뜻인데 그런 정의로운 부처여야 할 법무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인도 하지 않는 택시기사를 그것도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했습니다. 이 정도 일이면 정상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이분의 도덕적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이 사건에 쏟아진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법무차관에 임명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집에 도착을 했죠. 만취해서 잠들어 있던 이 이용구 차관을 택시기사가 흔들어 깨웠는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것이죠. 자,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서초 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라는 의견을 붙여서 서초 경찰서에 넘겼는데 글쎄요, 입건도 되지 않았고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받아서 내사 종결로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입건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특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형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식재판에 넘겨져서 뭐 수백만 원의 벌금, 뭐 1,000만 원 이상의 벌금까지 내려지기도 하고 뭐 몇 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몇 년식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게 아주 많은 케이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해 5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택시기사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동전을 던졌습니다. 이 30대 남성에게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자,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1심 선고해서 그를 법정 구속해 버렸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이렇게 처벌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 폭행까지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욕설과 동전 던지기로 교도소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자, 경찰은 이용구 차관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폭행죄가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이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법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당연히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검찰로 넘겨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송치 사건의 90%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차 중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라는 것이죠. 또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논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
이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 조항인데요. 자, 여기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차하기 위해서 정차 중인 상태에서 역시나 폭행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도 특가법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폭행죄가 아니라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적이죠. 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초서가 송치한 특가법 상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전례에 맞는 처분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덮으라고 지시한 자가 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덮은 자는 직무유기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것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은 입으로는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요? 네, 이것은 채널A 사건에서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 X의 말을 듣고 한동훈 검사장을 뭔가 엮으려 한 그 일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민을 폭행하는 일을 데려다가 차관을 시키네요. 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세요.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지적이죠. 서민을 폭행한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의 차관을 시킵니까? 자, 진중권 교수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층의 갑질 문화라는 제목인데요. 이용구 차관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인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갑질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용구 차관의 과거 발언과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해 8월입니다. 이분이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때 이런 제시를 내렸습니다.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자, 당시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922명을 처벌을 하고 그 중에서 104명을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분 케이스도 이 안에 들어가야 할 사건 같은데요. 자, 이뿐 아니라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화제가 됐는데 지난 4월 법무실장 퇴임 직전에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굉장히 타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구기형, 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왜 수사했느냐라고 굉장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주 원망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 자녀의 그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자,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런 내부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수사를 했느냐? 왜 우리 구기형을 건드렸어? 윤 총장 당신이 정치하려고 우리 구기형을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취중 진담 같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 달건이들의 그러니까 건달이라는 것이죠. 민주 달건이들의 인생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군. 표창장 몇십만 원에 사서 딸 부정 입학시키는 범죄가 그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나 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자가 무려 법무부 차관을 합니다. 이 잡것들아, 개혁 운운하기 전에 너희들의 너절한 인생부터 개혁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상식적인 처리를 바랄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이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로남불이다, 후안무치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